네, 자세히 들어가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규정에 어긋난 과도한 군기 훈련, 즉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져서 병원에서 순직한 안타까운 훈련병의 사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강원경찰청은 숨진 이 훈련병과 함께 훈련을 받은 5명을 대상으로 훈련 경위, 또 뭐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 중입니다. 또 수사 대상자인 대위인 중대장과 중위인 부중대장, 이 두 사람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훈련병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또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이런 여부를 파악 중이고, 이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경찰은 정식 입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정식 입건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 지난주 금요일에 대검찰청이 이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 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습니다. 왜? 이 중대장 직무에서 배제되고 현재 자신의 고향집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아직 제대로 입건도 되지 않고 조사도 받지 않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고발을 한 겁니다. 고향집에 머무르고 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뭐 휴가를 간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공분도 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튜브에서 군 관련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서 잘 알려지고 있는 육군 장군 출신 고성균 예비역 소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번 일은 육군이 입에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밝혀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이 고성균 예비역 소장은 2013년에 육군 훈련 소장을, 2014년부터 15년까지는 육군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을 역임해서 이런 훈련병 또는 군 장병 교육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성균 예비역 소장을 연결해서 이번 사안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장군의 일정 관계상 저희가 어제 저녁에 사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먼저 육군 12사단에서 입대 9일차 훈련병이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고성균 장군님께서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일이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건가요? 제가 뭐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예, 규정에 완전군장으로 띵거름 구보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네, 그런 것을 전혀 지키지 않고 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육군 훈련 소장도 역임하시고 교육사령부 교육훈련 부장도 역임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 네네. 군기 훈련 규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순직 사고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군기 훈련이라는 것이 뭐 사람을 괴롭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목적이 뭐냐? 예. 예, 이 군기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에, 어떤 정신적으로 수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으로 예. 좀 강해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갖고 군기 훈련을 시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어떤 감정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고, 과거에 그런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진짜 이거 뭐, 예,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예. 지금 뭐 강원경찰청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라서 뭐 결론이 나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일단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뜀걸음을 했고 네. 선착순 달리기를 시켰고 팔굽혀펴기를 또 군장을 맨 상태에서 하게 했다, 이런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네. 만약에 우리 고성균 예비역 소장께서 현역이실 때 이 장면을 부대에서 목격하셨다면, 최고 지휘관으로서 네, 예. 뭐 연병장이 이렇게 하는 게 보였다, 뭐 부하 중대장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 예. 그럼 당장 멈추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니, 그렇죠. 예, 예, 예. 아, 그러면은 그 규정에 명확하게 완전군장으로 구보를 하지 못하도록 예,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그 훈련병 가정은 또 훈련병이잖아요. 예. 예. 그게 일반 이제 소위 우리가 자대에 배치된 이제 그 병사들은 완전군장 후보를 할 수 있어요. 예. 예, 훈련의 그건 일환으로요. 그렇죠. 이제 그 군기 훈련의 일환으로 할 수 있어요. 그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등병은 뭐 열심히 해도 병장보다가 신체적 여건이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완전군장으로 구보를 시키는데 2등병하고 1병은 뭐 한 2km 이내에서 시켜라. 그다음에 그 상병과 병장은 상병 병장은 4km 이내에서 시켜라. 이렇게 이제 해놨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훈련병은 그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 훈련병을 그것도 뭐 9일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말이 9일이지 그 잠깐 제기하면서 뭐 옷 받고 뭐 신상 명세서 쓰고 이렇게 한 기간 제외하면은 뭐 한 일주일밖에 안 됐을 텐데 예. 그런 그 훈련병한테 완전군장을 갖고 장시간 동안 휴식 시간도 뭐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 하던데 예. 그렇게 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런 걸 보면은 바로 스톱시켜야죠. 예. 예. 뭐 그 군기 훈련간에 뭐 몇 분을 하게 했으면 몇 분을 쉬게 하고 있는 휴식까지도 규정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예, 것도 예, 지금 예. 제대로 안 지켰다는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지금 추정의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일단 뭐 워낙 군 경험이 많으신 고성균 예비역 소장께서 보시기에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뭐 꾀병이라고 뭐 중대장이 현장에서 여긴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정확한 제가 나왔었지만 일단은 중대장 입장에서는 꾀병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우리 간부의 이제 리더십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될 텐데, 예. 그 병사들을 우리가 이제 병사이기 전에 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인간을, 야, 이것도 이게 훈련 군인이 될 사람 이것도 못 견디냐고 이제 중대장 입장에서 뭐 나약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뭐 강도를 높이고 하겠다고 해서 올렸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생각 자체가 군인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그 사람이라는 건 뭐 우리가 얘기하듯이 뭐 인권이 있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현장에 있던 이 중대장이나 뭐 부중대장, 예, 이런 그 간부들이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병을 사람이라는 걸로 본 것이 아니고 단순한 그냥 뭐 하나의 숫자로 이렇게 그냥 봤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기계의 뭐 볼트 너트 같은 극단적으로 그런 하나의 그 부품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중대장이나 현장에서 부중대장이 이런 군기 훈련 규정을 과연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숙지하고 있었던 것일까 하는 네. 점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제대로 몰랐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네. 뭐 군기 훈련 규정 같은 또는 뭐 훈련병의 건강이나 목숨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규정은 얼마나 간부들에게 이렇게 좀 교육이 자주 되고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 훈련 기수가 입소하기 전에 간부들에게 다시 이걸 상기시켜 주거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육군 규정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중대장이 교육훈련 관련돼 갖고 봐야 될 규정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예. 그럼 한 번만 사실은 딱 보면은 그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그거는 뭐 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교육을 안 해도 중대장이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그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이 그 규정을 한 번도 안 읽어본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총기 훈련을 하게 되면 가기 전에 뭐 그 전날 밤이라도 개인적으로 그 지휘관들이 총기 훈련 관련 그 교본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든가 규정을 다시 읽어본다든가 이런 쪽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요. 당연하고 예. 그거는 누가 교육을 시키지 않더라도 중대장이 자기가 할 일인데 누가 시키기 전에 그건 반드시 숙지를 하고 써야 되고 저는 전역한 지 오래됐지만은 정확히 숫자를 다 기억 못하지만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옛날에는 얼차려, 지금은 이제 군기훈련으로 바뀌었지만은, 군기훈련을 시킬 수 있다. 그때는 뭐, 예를 들어, 앉았다 일어나기는 몇 분 동안 몇 개 이내를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보행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예. 이게 다 나와 있다는 건 저는 지금 머릿속에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그게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뭐 사단장, 연대장 계급이 높을 때 그걸 받는 것도 기억하고 있는데, 중대장은 매일 하는 일이 그건데, 그거를 누가 공부하라 말라 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이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규정 관련돼 갖고, 뭐 분대장급 이상이 이제 그 얼차례를 뭐 건의하고 이렇게 하면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이 뭐 이렇게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네. 그 승인할 때 모르면은 육군 규정을 열어놓고 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예. 그런 절차를 갖는 동안에 그걸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했다 그러면은 이건 진짜 이건 지금 혼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예. 네. 규정을 몰랐으면 그것도 문제인데 규정을 알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과한 얼차려를 줬다면 그건 정말로 좀 그거 강하게 더 처벌을 나쁜 받아야 거죠. 된다. 네, 그거 더 나쁜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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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또 그 얼차려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한 물음표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 언론 보도나 또 군인권센터 등의 발표를 보면 그 네네네. 숨진 훈련병과 그 동료 훈련병들이 군기 훈련을 받은 이유가 전날 밤에 훈련병들이 모여서 떠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네네. 이게 과연 군기 훈련까지 갔어야 될 사안이었나? 입소 9일차 훈련병이고요. 게다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대장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냥 가는 것이냐? 벌점제도 이런 게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의 또 여러 궁금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훈련병들이 뭐 모여서 좀 떠들었다. 그것이 과연 완전군장으로 보행도 아니고 중대장이 혹은 뭐 부중대장이 먼저 시켰는지 중대장이 뭐 결재를 승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은 그게 과연 그 완전군장으로 그 띵그름 후보라는 거를 할 정도의 큰 잘못인가? 그거는 저는 제가 중대장이라면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그 누가 이제 이 그러면 훈련병들이 떠드니까 군기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고 처음 생각을 했는지 이제 그걸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뭐 중대장이 야간에 있지 않았으면은 뭐 당직 근무자라든지 아니면 부중대장이 뭐 야간에 대기를 했다가 부중대장이 건의를 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승인은 그 중대장이 이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중대장이 야 밤에 떠들었다 이거야? 뭐 얼마나 떠들었냐 이걸 확인을 하고 뭐 주의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다른 뭐 간단한 얼차례를 군기 훈련을 시킬 수 있는데 예. 도대체 그거를 완전군장을 갖고 띵그름을 시켰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참 힘들다 이해하기가. 예. 예. 지금까지 나온 그러니까 훈련병들끼리 떠들었다. 요게 정말 원인이라면 그에 네. 비해서는 그 잘못에 비해서는 좀 군기 훈련 자체가 좀 강도가 너무 강했다. 이렇게도 그렇죠. 볼 예, 수가 있겠네요. 물론 예. 이제 군기 훈련이라는 게 이제 뭐 우리 다 군생활 하면은 야간에 그 지침 나팔 소리가 울리고 나면은 다 움직이지 말고 30분 동안은 다른 사람 지침 방해하면 안 되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빨리 자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도 그 다음날 훈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걸 무시하고 떠들었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지시사항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훈련병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는 뭐 야단을 칠 수 있고 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그 다음날 집합시켜갖고 무슨 이 완전군장으로 그날 밤에 했는지 다음날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이 완전군장으로 할 사안이냐? 저는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사건 관련해서 뭐 중대장 관련한 뭐 신상이 공개되기도 하고 뭐 비판도 쏟아지고 있고 또 좀 도를 넘은 과한 비난까지 이어지는 그런 뭐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다만 예. 예, 이번 사건에 대해서 후속 대처에 대한 아쉽다. 이게 이렇게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 거냐라는 비판 의견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숨진 훈련병을 지휘한 그 중대장을 현재 귀향 조치, 그러니까 고향에 보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결국 좀 부대에서 감싸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상 휴가 보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규정대로라면 지금 그 간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건가요?
옛날 저랑 같이 근무했던 지금은 다 이제 예비역이 된 예. 과거에 이제 그 요즘 군사경찰, 과거에 이제 헌병이라 그랬던 거기에 근무했던 몇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자기들도 이해가 안 간다. 아. 그래서 일단은 집에 가 있는 건 잘못된 건데 뭐 일부 보도된 거 보면은 뭐 중대장이 정신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걱정이 돼서 아마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디선가 답변을 했다고 하는 게 또 이제 뉴스에 나와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좀 적절치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만약에 어떤 그 중대장이 정신적으로 뭐 걱정이 되고 그런다 그러면은 뭐 그 깊은 사정은 모르지만은 집에 보내는 게 맞느냐? 네. 저는 그건 아니라 보고 만약에 좀 어차피 이제 직책에서는 분리를 해야 되니까 마땅히 놔둘 데가 없고 혼자 놔두니까 불안하다 서로 간에 그러면은 군대 병원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병원이 뭐 꼭 부러지거나 이런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조금 뭐 안정이 필요하면 그런 사람도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지금 뭐 수사권이 없으니까 뭐 경찰하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번 사건을 협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군 헌병, 요즘 이제 군사경찰에서 특별히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대에서도 어떻게 뭐 놔두기가 애매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선에서 어디서 결정했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그럼 뭐 집에 뭐 가 있도록 하자 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예. 것이 앞으로도 이제 어쩌다가 이제 군 관련된 이런 그 사망 사고가 이제 민간 경찰에서 이제 수사하도록 이렇게 바뀌어 갖고 갔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면은 야 이거 어떻게 될까 하는 아주 그 걱정되는 예.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물론 이제 뭐 훈련병 사망 사고 이런 게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혹시나 예.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지휘관에 대해서 어떻게 민간 경찰이 뭐 소환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이 지휘관의 신병을 안전한 곳에서 유지를 그러니까요. 시킬 예, 예. 것인가가 좀 과제로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런 어떤 뭐 집에까지 가는 뭐 이게 지금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은 그렇게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어쨌든 아무튼 그런 것이 국민들한테 야 군이 여전히 뭔가 숨기려고 그리고 병사들 편이 아니고 뭐 간부들 결국은 뭐 편들어 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안타까움이 드네요. 예. 고성균 예비역 소장과 그 동료들 뭐 동료 후배 다른 예비역 장성 또는 예비역 간부들과 얘기를 해봤을 때는 중대장이 현재 고향으로 돌아간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예, 예, 납득하기 쉽지 예. 않은 부분이 있다. 요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육군 훈련 소장을 지낸 예비역 육군 소장, 투스타죠. 그러니까 고성균 예비역 소장의 인터뷰 들으셨습니다. 사실은 군을 떠난 군 장성이 군내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배들을 욕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고성균 장군도 하지만 이번 사안을 봐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라는 취지로 저희 인터뷰에도 나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순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인터뷰를 해 주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원 경찰청에서 이제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을 정식 입건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니까 이 수사 상황도 저희가 시시각각 계속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